안녕하세요. 저는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 대표 케빈 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 6학년 학생 6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의 오류 시간인데, 오늘 하는 논리의 오류는 뭐냐면은 이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오류야.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오류. 웃지 마. 뭐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먼저 예를 들어 볼게. 학급 회장이 딱 그 클래스 맨 앞에 나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우리 모두 수업 분위기를 좀 이제부터는 좀 잡아야 되지 않겠니? 요즘 들어와서 너무 떠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 한 학급의 학생 하나가 작년에 자기가 회장이 아니었을 때는 가장 크게 떠들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그리고 너네들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쓰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기는 한데,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논리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학급 회장이 우리 수업 분위기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수업 분위기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단계에서 수업 분위기를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좀 상관없는 얘기. 그리고 상대방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 있잖아. 이거를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오류. 요즘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밥 먹는 양을 줄입시다. 자기는 어제 밥을 7그릇이나 먹었으면서. 맞아, 나도 봤어. 이쪽 해볼래? 얘들아,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너도 과자 먹다 남은 쓰레기 운동장에 버렸잖아. 야, 니네들이 봤냐? 증거 있어? 난 봤다. 난 2011년 1월 2일 오전 1시 20분에 새우깡 본지를 과자 3개나 남은 걸 버렸다. 인증샷을 했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거나 정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디베이트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디베이트의 주제는 초중고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거든. 초중고에서 주 5일 수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갖고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게 된다고 할 때 뭐를 할 건가? 또 이제 부잣집에서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또 그런 게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둘 다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학생들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많이 노니까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갖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여기에 딸린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 디베이트에서는 선생님이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디베이트를 쭉 해오면서 교차 질의도 잘하고 이제 반박도 잘하고 뭐 요약도 잘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어. 하나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할 것.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와 이렇게 그냥 무섭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 후보라고 생각해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교차 질의를 할 때도 상대방 후보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듣는 이 시청자가 좀 힘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 응? 강력하게 그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러한 점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좀 더 강한 스피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오늘 디베이트는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선생님이 보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초점 얘기할 때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초점을 먼저 생각하고 팀에서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주 5일 수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주 5일 수업을 찬성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디베이트 전략을 짜면은 파이널 포커스에서 마지막 초점에서 그 제일 중요한 점을 어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 팀별 디베이트 전략이 일목요연해가지고 잘 짜여진 논리 구조를 한번 구현하기. 해볼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 가위바위보 누가 할 거야? 가위바위보. 그러자. 자, 뭘까? 내가 보자기는 생각을 해. 맨날 주먹만 내요. 너는 자, 누가 이겼어? 저희가. 너희들은 저기 주 5일제 수업에 찬성 반대. 아무거나 해야지. 하느님이시여.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저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발언 순서를 정하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거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대충 정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벌써 이 디베이트에 대한 전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거를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 걸 갖다가 자기들이 지금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 동전 던지기 그리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는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학생들한테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력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어? 잠깐만요. 아직 인원 중이에요. 아직 만약에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듣지 마세요. 반대요. 반대? 네. 여기는 찬성? 반대요. 너는 찬성이지. 자, 여기는 주 5일 수업에 반대한다. 여기는 주 5일 수업을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얘기할래? 나중에 얘기할래? 나중에. 나중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주 5일 수업에 반대하면서 먼저 얘기하고 여기는 찬성하면서 늦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이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런 논리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디베이트잖아. 행운을 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의 안정현입니다.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 5일제 수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던 일본도 학교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를 우려해서 주 5일제 수업이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수업을 빼게 되면 체계적인 학습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토요일 수업을 폐지하게 되면 하루당 수업 시간을 늘리게 되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2009년도 개정교육 과정을 보면 만약 토요일 수업을 폐지하면 1, 2학년은 날마다 5교시, 3, 4학년은 4일은 6교시, 하루 5교시, 5, 6학년은 주 2회는 7교시, 나머지 6교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주말에도 부모가 일하는 맞벌이 과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과 지도 문제도 있고 혼자 냅두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사회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학교에 안 가는 날에는 학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층 간의 교육 격차와 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는 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토요일에 간단한 체험학습을 하거나 운동회 같은 것을 열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5일째 해야 한다의 찬성 이선민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 참석해주신 선생님과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팀은 여가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점으로 잡겠습니다. 여가 시간이 이 주 5일제를 통해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많은 학생들은 체험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기의 공부를 더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런 능력도 또한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자살률을 통해 보자면 공부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 5일제를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자살을 많이 하지 않아 자살률 국가 1위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주 5일제를 실시하여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제를 하면 가족들과 보내는 여가 시간이 더 많아져 그 여행을 갔다 오면 자기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계획을 더 짜다 보면 자신이 어떻게 더 잘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곳은 50개국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으로 예를 들면 프랑스는 월화수목금만 수업하는 주 4일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 4일제나 5일제 수업제를 실시하는 이유라면 교과 시스템이 무척 다양하고 수준별로 잘 짜여져 있어 또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체험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주 5일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런 시스템들이 더 발전되어 우리나라 학생들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더 발달이 되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 5일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오히려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노는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는 것보다 자기가 이렇게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갔다 오면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거는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요? 체험학습을 안 하고 오히려 혼자 게임 등을 하면서 노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왜 학력 저하가,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 날에 학교를 안 가게 된다면 왜 학력 저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면 학교에 할 공부를 덜 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집에서도 혼자 공부를 하면 다행이지만 혼자 게임 등을 하면서 노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학력 저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게임 예방센터 같은 이렇게 그런 센터가 있어서 게임을 많이 안 하게 자제시켜준다든지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거 학교에서 설문지를 다 해가지고요. 누가 컴퓨터를 많이 하는지 그런 설문지를 통해 그 상담을 받게 그렇게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학교를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학원에 다니게 되거나 혼자 집에서 노는 식으로 못하게 될 것. 체험학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요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 대신 체험학습을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수업을 폐지해야 한다의 반대팀 반박 담당 정원재입니다. 우선 저는 상대팀의 입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다음에 저희 팀의 강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부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아이들은 쉬는 날에 사교육을 더 많이 갑니다. 제 친구는 방학 때 하루 종일 학원을 가고요. 어떤 친구는 학교 다니는 방학이 아닌데도 쉬는 때가 있으면 무조건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집안들은 아이들이 집안에 방치되어 있어서 게임이나 그런 거에 중독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률 1위가 수업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수업 시간 동안보다는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 압력, 그리고 사교육이 더 큰 자살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대체 교실이 잘 준비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데를 안 갑니다. 사교육을 가죠. 저희 팀은 토요일 수업을 폐지하면 안 되는데, 학력 저하와 방치되는 아이들, 사교육을 하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불평등 교육과 교육 양극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팀의 주장은 제가 반박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팀의 신영미입니다. 우선 반대팀에 대한 반박을 한 뒤 저희 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반대팀의 주장에서는 학생들이 학력 저하에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과하면 모자란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학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수업날이 늘려도 여유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 6일제를 한다고 해서 학력이 높아지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부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학력 저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대팀의 두 번째 주장에서는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습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교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제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부담은 쉬는 날인 토요일에 피곤함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면 6일 동안 받은 공부에 인한 스트레스는 일요일밖에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늘어 받는 부담은 오히려 주 6일 수업제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도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많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주장에서는 주말에 부모님이 일하는 가정이 자녀는 토요일에 게임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의 주장에서는 학교에서 충분히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에서 체험학습 지원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게임을 할 우려는 없습니다. 반대팀의 네 번째 이유에서는 체험학습비 같은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의 주장에서는 아무리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여도 그 덕분에 학생들은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도 돈이 아깝다고 말한다면 학생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미 많은 지원을 해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팀은 주 5일제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학생들이 수업을 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 방치돼서 게임을 하거나 뭐 놀이터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거나 사교육 학원을 더 등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그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교실 같은 거를 하면 그 아이들은 그 집에서 있는 지루함을 풀기 위해 학교에 올 것입니다. 솔직히 그 아이들이 뭐 그런 대체 교실이나 방과학교나 이런 게 막 대부분 참가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격주로 쉬는 날 일명 놀토에 하는 토요일이 즐거워라는 방과학교가 있는데 그런 거 참여율은 오히려 평일에 하는 수업 시간 바로 뒤에 하는 방과학교보다 오히려 더 참여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그 집에서 방치되었다면 그 지루함을 학교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학교에 오지 않는다면 친구들과 그 공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동의권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교육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노는 날이 생긴다면 바로 학원을 등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 그럼 학원 등록하더라도 그 남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팀 주장에서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그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현재 학생들은 오히려 수업 시간보다 사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보다 학원에 있는 학교에 있는 쉬는 시간보다 사교육에 있는 쉬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이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근데 학생들은 오히려 더 학원에서 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예로 홍유빈 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을 예로 들자면은 학교가 없는 날은 거의 맨날 학원을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하여 주 5일 수업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 5일 수업제를 인하여 학생들이 하루를 더 쉬어서 머리가 더 잘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뭐 국가에서 토요일은 학원 안 가는 날로 국경일로 지정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학원을 가는 경우는 그 보충 수업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 보충 수업이 항상 토요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는 토요일에는 그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토요일에 있는 학원은 굉장히 많고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의 송혜연입니다. 저는 우선 상대팀의 허점을 지적하고 저희 팀의 강조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점으로는 토요일 수업을 폐지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쉬는 날 놀거나 게임을 하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허점으로서는 저희가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토요일날 완전히 수업을 폐지하는 것보다 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팀의 강조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도 부모가 일하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안전과 지도 문제가 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토요일 날 나가는 맞벌이 부모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방과 후 활동 후 놀이터에서 논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말에도 부모가 일하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당 수업 시간을 늘리게 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토요일 수업을 폐지했을 때 1, 2학년은 날마다 5교시, 3, 4학년은 주 4일은 6교시, 5, 6학년은 주 2회는 7교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보다 하루당 수업 시간이 늘게 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저희의 강조점으로서는 토요일 날 수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가까운 공원으로 체험학습이나 운동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간 시간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5일제를 해야 한다의 찬성팀에 속해 있는 홍유빈입니다. 먼저 반대팀의 의견을 낸 수업시간 단축으로 학력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에 우리 팀은 반박을 하였는데 학력저하는 수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꼭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다에 저희는 반박을 하였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토요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같은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지만 방과 후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기한 여가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부족하다에 반대팀에선 재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들의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에 반대팀에선 재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주 5일제를 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토요일 수업을 폐지한다 해도 학원 때문에 아이들은 어차피 바쁩니다. 그러므로 체험학습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학원을 꼭 다닌다고 여가 시간이 많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여가 시간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학생들은 뭐 그런 여가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들 참여율이 낮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서 막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보면 막 선착순으로 한다 막 이런 말도 다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가난한 집안들에게만 소수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의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런 거를 대부분 참여를 할까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통신문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데려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집에 있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의 집에 있길 원하는 부모님들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학교에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많을까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박물관에 무료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로 인해 인원이 한정되고 결국 어떤 아이들은 집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그런 박물관들은 보면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맨날 거기로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토요일 수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수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학교에 와서 가까운 공원으로 체험학습을 가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런 체험학습은 여가 시간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매주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나 그런 때는 그렇게 놀러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매주 토요일은 가끔씩 학생들의 머리도 식혀줄 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정원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팀이 무조건 이긴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요일 수업을 폐지할 경우 하루당 수업 시간이 늘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집니다. 또한 토요일의 쉼에 따라 토요일에는 대부분 사교육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가난한 집안들은 집에서 많이 방치되어 게임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은 이러한 늘어난 공부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또 더 힘들어짐으로써 이러한 이유가 나중에 커서 자살을 결심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에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음으로써 생활비, 사교육비 이런 것의 증가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토요일에 대체로 박물관을 대체로 가거나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셨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박물관에 무료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팀이 주장하는 주장이 이렇게 학생들의 부담을 더 덜 수 있고 학생들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방법에 적극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팀의 신영미입니다. 저는 우선 저희 팀이 디베이트에서 이겨야 할 이유를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여가 생활입니다. 단지 토요일 하루를 쉰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어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풀고 평소에 즐기지 못한 다양한 체험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쉬고 나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 주 5일 수업제는 학생들의 여유를 갖고 공부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방법입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생각하는 주장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저희 팀의 중요 포인트는 창성팀이 이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디베이트 잘 보고 들었습니다. 초, 중, 고에서 주 5일째 수업을 실시해야 된다 갖고 디베이트를 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칭찬인데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못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로는 매번 조금씩 아주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우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아까 선생님이 좀 부탁을 해서 그런지 힘있게 말하기를 좀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중간에는 약간 작아지긴 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 모습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디베이트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 내지는 청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강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디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좋았던 것은 요약이에요. 오늘 이 요약을 맡은 두 친구들이 이제는 요약을 단순하게 옛날에는 보면은 어떻게 이 요약을 할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오늘 했던 디베이트를 갖다가 쭉 정리하는 식으로 나열식으로 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제는 이거를 소화를 한 다음에 자기 팀의 강조점, 상대 팀들이 보였던 허점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들을 하는 노력들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혹은 두 번 더 이런 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강한 스피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 좋았어요. 오늘 파이널 포커스 마지막 초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던 이쪽 팀에서는 오늘 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디베이트의 관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이트에서 우리가 입론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반박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또 요약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 앞에 있는 심판 내지는 청중 내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건적으로 할 얘기가 무엇인가 그 얘기가 파이널 포커스 마지막 초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제 이 디베이트에서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요약과 마지막 초점인데 오늘은 그 두 군데에서 이 요약에서는 자기 스스로 소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초점에서는 이 마지막 초점의 그 코너에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한번 시도해 봤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더 계속해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과제로 하나 생각할 것은 교차 질의에서 내용의 중복과 각각의 질문 응답에 있어서의 논리적 정밀성의 문제 이거는 한 번의 연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생각하고 꾸준히 많이 듣고 또 크리티컬하게 듣고 생각하고 이래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이긴 하지만은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베이트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칠까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